반갑습니다. 이서유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단원 문학 활동의 이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노우맨이라는 작품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품은 여러분들이 좀 미리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주요한 내용들 위주로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문학 활동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먼저 좀 문학 작품을 수용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평소에 노래를 즐겨 듣죠. 우리 교과서 이거 74쪽의 내용입니다. 74쪽. 자, 우리는 평소에 노래를 즐겨 듣죠. 여러분 노래 즐겨 듣나요? 저는 굉장히 즐겨 듣는데, 조용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신나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전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노래에 자신만의 가사를 붙여보기도 하고 나만의 랩을 만들어 부르기도 한다. 문학 작품을 읽거나 쓰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했습니다. 자, 평소에 노래를 즐겨 듣는 것하고 문학 작품을 읽거나 쓰는 것도 다르지 않은 겁니다. 어, 누구나 자신의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을 문학 작품을 통해서 수용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만들어내거나 하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어, 자, 요거를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우리는 이제 문학 작품을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될까요? 수용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 작가가 하는 말을 무조건 받아들일까? 그건 아니란 얘기죠. 수용을 할 때는, 수용하는 태도는 어때야 돼? 어, 약간, 나의 가치관, 읽는 사람, 독자, 나의 가치관이나 어떤 생각 또는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 공감하기도 하고, 그렇죠? 공감하기도 하고 비판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또 창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의 말이 맞다라고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사실 위험하죠. 그치? 자, 그러면은 독자가 이렇게 수용을 했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요즘은 얘들아, 좀 쉽게 표출할 수 있죠. 표현할 수 있어. 작가한테 그래서 요런 것들을 전 느꼈어요 라고 작가한테 요즘은 어떻게 SNS나 뭐 메일이나 SNS나 메일을 통해서 충분히 이걸 전달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게 되면 결국 작가는 어떻게 될까? 이걸 통해서 아,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함으로써 상호 소통이 가능한 거죠. 그치? 자, 요렇게 좀 우리가 수용할 때에는 조금 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무조건 저 사람의 말이 무조건 맞아. 우리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지만 이건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라고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작품을 당연히 우린 뭐도 할 수 있을까? 재구성도 할 수 있어, 재구성. 음. 재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재구성이라는 거는 결국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생각, 나의 시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문학 작품에 대해서 문학 작품을 뭐, 형식이나 내용, 갈래, 맥락, 매체 등을 바꾸어 쓰는 것을 말합니다. 어, 기존에 있는 문학 작품을 가지고 형식이나 내용, 갈래, 맥락, 매체 등을 바꿔서 만드는 것을 재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야? 감상하는 활동이야. 수용하는, 문학을 수용하는 태도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에 뭐까지 또 더 적극적인 어떤 생산 활동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치? 뭐, 이런 연습들을 하다 보면 결국은 뭐까지 가는 거겠어? 창작까지 가는 거겠죠. 물론, 이게 뭐 순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수용을 먼저 해야 되고, 막 재구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창작이다? 이건 사실 뭐, 진짜, 흔히 말하는, 뭐, 이게 뭐, 하나의 커리큘럼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먼저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서 다양하게 재구성을 해보다 보면 결국은 창작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게 제가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평소에 노래를 즐겨 듣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꽂혀가지고 노래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 요즘에 어울릴 만한 노래. 자, 일부분만 가지고 왔어. 어, 우연히 내게 오나 봐. 봄 향기가 보여. 자, 요걸 통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은 문학하고 우리가 소위 요즘 듣고 있는 가요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갖고 온 거야. 약간 수업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자,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노래 가사죠. 노래 가사인데 사실 우리가 이걸 접근할 때는 문학에서는 뭐에 제일 가까울까? 문학에서는 시에 가장 가까울 거야. 그치, 어떤 하나의 완전한 문장으로 서사적인 이야기들을 쭉 써내려가는 건 아니잖아, 노래 가사가. 그쵸? 어, 보세요. 우연히 내게 오나 봐. 우리 그냥 시 감상하는 것처럼 해보자고. 우연히 내게 오나 봐. 아, 시적 화자가 여기 있네. 나야, 나. 그치.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 봐. 저 멀리서 내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여기 떨림인데. 떨림이라고 돼버렸네요.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작품을 우리가 이제 노래 가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시적 화자는 나야, 나.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어. 너가 있죠. 그치, 너가 있습니다. 자, 상황으로는, 시적 상황으로는 내가 있고, 너가 뭔가 나한테 오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야. 음, 그쵸? 시적 화자는 나야. 시적 화자가 지금 느끼고 있는 정서는 뭘까? 시적 화자의 정서? 설렘이야. 지금 설레고 있어. 왜?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럼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어. 너는 어떤 존재야? 나에게 설렘을 주는 존재야. 아, 오고 있구나. 우연히 내게 오나마 봄 향기가 보여. 봄 향기가 보여. 이거 후각이죠. 근데 보인대. 시각이야. 이걸 우리 뭐라 그래? 공감각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봐. 우리 일상에서 듣는 노래 가사에도 이런 표현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학이 너무 우리의 평소 생활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너도 같이 오나 봐. 뭐랑? 봄 향기랑. 그럼 너는 봄 향기 같은 존재야. 그치? 저 멀리서 내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이 느낌, 괜찮은 느낌, 이 떨림. 지금 그래서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나는 설레고 떨려. 그치? 나도 몰래 우연히 봄. 그쵸? 누구를? 이 보다라는 거. 봄 향기가 보인다라는 맥락과 연결해서 볼 때 이 봄은 보다의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보다의 의미가 될 수 있겠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봄 향기가 보여 앞에서 이렇게 나도 몰래 나도 모르게 우연히 나도 봄이 왔구나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건 또 계절의 봄일 수 있지. 그쵸? 계절의 봄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결국은 이 봄은 중의적인 표현이야. 그치? 중의적 표현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 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래는 사랑 노래다라고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겠지. 그냥 시로 봤을 때도 사랑의 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만약 여기다가 일제강점기라는 배경을 넣었어. 이 글을 쓴 사람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버렸어. 그러면 여기서 봄은 또 뭐라고도 접근할 수 있겠어. 조국의 광복.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코 이 우리의 일상에 있는 노래 가사 같은 것들이 문학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문학과 같은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노우맨을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노우맨입니다. 여러분들 단편 소설이고요. 그 뭐지?
당분간 인간이라는 소설집, 단편 소설집에 들어가 있는 한 편의 소설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전문이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일부만 들어와 있는데 거의 그 뒷부분은 거의 다 뒷부분은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소설은 처음 보는 소설인데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스노우맨. 일단은 제목이 스노우맨 눈사람이잖아. 그쵸? 눈사람입니다. 눈사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좀, 이거 좀 판타지? 뭐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읽어보면 사실은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 스노우맨이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여러분들 줄거리는 항상 좀 꼬박꼬박 잘 챙겨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새해 첫 출근 날 회사에 다니는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남자입니다. 뭐 이름이 있는 게 아니야. 남자. 그냥 그래서 그냥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어. 특정 이름이 없고요. 어,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허리를 넘어설 만큼 쌓여 허리를 넘어설 만큼 쌓였대. 사실 이게 쉬운 상황은 아니죠. 이거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좀 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된 상황. 출근할 수 없게 된다. 초조함 속에서 하루를 더 보낸 남자는 초조해. 왜 초조할까요? 출근을 못해서 초조한 거야. 그치? 하루를 더 보낸 남자는 결국 눈을 파헤치며 회사로 향합니다. 눈을 파헤치면서 회사를 갑니다. 금세 지쳐버리고 상사의 압박에 불안감을 느끼던 남자. 상사가 어떤 압박을 했겠습니까? 빨리 출근해, 빨리 출근해 이랬겠죠. 그렇지? 우수사원인 유대리 역시 유대리인데 우수사원입니다. 음. 역시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리에게 전화해 보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리, 그러니까 남자에게 있어서 유대리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 좀 비교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 유대리는 굉장히 유능한 인재로 나옵니다. 유능한 인재고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회사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어떤 마음을 느꼈겠어? 좀 안도했겠죠. 그치? 왜? 나도 못 갔지만 유대리도 못 갔어. 그치? 그런 내용입니다. 자, 빨리 안 오고 뭐 해? 이게 과장의 문자죠. 여기 보면 등장인물이 지금 아까 남자, 유대리, 과장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약간 등장인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등장인물을 회사의 직급으로 표현하고 있어. 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좀 뭐랄까 이 회사 내에서 서열이 되게 중요한 것. 그러니까는 서열 중심의 어떤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현대인의 어떤 모습,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장인물이 진짜 구체적인 이름이 안 나오고 철수, 영희 이런 게 없습니다. 어느새 2시였다.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 지금 눈을 파면서 가고 있는 거야. 눈을 파면서 삽으로 눈을 막 이렇게 파면서 회사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눈에 앉았는데도 벤치 같았다. 이렇게 나오죠. 자, 뭐 솜니불처럼 포근하게 느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파고 쭉 갑니다. 쭉 가는데 남자의 삽 끝에 폐지 묶음이 걸렸다. 얼어붙은 종이 뭉치는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런데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 엄청난 걸 발견합니다. 바로 중국집 스티커. 그렇지. 자, 중국집 스티커를 발견하는데 이거 사실은 이거는 좀 우습기도 하고 좀 말도 안 되기도 하고 그렇죠.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짜장면과 짬뽕, 볶음밥 사진 이렇게 보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죠. 너무 먹고 싶어. 하얀 눈 위에 그 까맣고 빨간 색상은 너무나 선명했다. 색채 대비. 그렇죠? 색채 대비가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짜장면과 짬뽕의 냄새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후각적인 어떤 묘사, 후각적인 묘사가 나타나고 있고, 입안에 따뜻한 침이 고였다. 아주 옛날에 먹었던 것처럼 아득하고 그리운 맛이었다. 입안에 따뜻한 침이 고였다. 이런 표현들 나옵니다. 이것도 이거 미각이 드러나고 있죠. 그렇지? 짜장면 먹으면 힘이 날 것 같아. 그래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닌가? 홀린 듯이 휴대전화를 꺼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을 드라마나 영화로 그려낸다면 그냥 하얀 눈밖에 없고 남자 혼자 삽질하면서 가고 있는 장면이거든. 되게 심심할 수 있는 장면인데 여기에 시각적인 어떤 색채들, 그다음 후각적, 그다음 미각적 이런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좀 재미있게 만들고 있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배달이 될까 의심하면서도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번호를 누릅니다. 이거 뭐, 배달이 되겠습니까? 회사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배달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하죠. 그런데 오히려 여보세요? 라고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자는 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거기 중국집이죠? 뭐, 진성각입니다. 배달 되나요? 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갑자기 이제 배달이 됩니다. 배달이 된다고 하죠. 자, 대로변인데 가능하겠습니까? 무슨 병원하고 부동산이 있어요. 짜장 곱빼기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뭘 시켜 먹을래요? 저라면 짬뽕을 먹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네, 그렇다라는 거. 저 원래 짜장면을 좋아하지만. 자, 어찌됐든 전화를 끊은 뒤에도 남자는 한동안 멍하게 서 있습니다. 멍하게 서 있는다는 얘기는 왜? 회사 가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배달은 된다는 거야. 어이없죠. 그치? 장난이고 배고픔만 진짜인 것 같았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배달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흐르지 않고 어깨 위에 차곡차곡 쌓였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간이 흐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 어깨 사람이 이렇게 어깨가 있잖아. 여기에 지금 뭐가 쌓이고 있는 거야? 여기에 시간이 쌓인다는 얘기야. 시간이 쌓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지금 나 뭐 어디 가야 돼? 회사 가야 돼. 회사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계속 내 위에 시간만 쌓여? 그 얘기는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 굉장히 내가 부담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뭐 어쩌고저쩌고 오토바이 소리 들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오냐면 안전모를 쓴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른쪽 골목 끝에서. 빠른 속도로 눈을 퍼내면서 걸어왔다. 어떻게? 밀가루를 퍼내는 것처럼 왔다는 얘기야.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안전모에 신속 배달이라고 쓰여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상황이야?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죠. 배달하는 거 어려운 상황이야.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야, 사실은. 그치? 그런데 이걸 어떻게 또 여전히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어. 우리 역시 배달, 우리나라의 배달이 짱이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어, 불가능한 상황이어도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어떤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야, 너 빨리 해. 약간, 어, 우리나라 현재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교육계의 상황과. 쉽지 않은 상황이야. 온라인 계약이라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우리 학교들이 그런 뭐 어떤 모든 준비가 잘 돼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 우린 이걸 해내야 돼. 그쵸? 어떤 뭐 비유해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어떤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철가방을 내려놓고 안전모를 벗은 배달원은 뜻밖에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왔으니까 젊은이일 줄 알았는데 중년이었던 거죠. 대단하시네요. 이런 날까지 배달하시고 이런 날 어떤 날 전혀 배달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와도 먹고는 살아야죠. 눈이 와도 먹고는 살아야죠. 자, 보세요. 남자하고 배달하시는 분하고의 지금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남자는 폭설을 뚫고 지금 삽질을 하면서 회사를 가고 있어. 배달원도 역시 눈이 와도 먹고는 살아야죠처럼 생계를 위해서
지금 눈을 헤치고 배달을 온 거야. 즉, 이 말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좀 이야기해 본다면 결국은 이런 거죠. 생계 유지를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 현대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배달원은 그릇을 건네자마자 안전모를 쓰고 바쁘게 걸어갑니다. 짜장면 위에 쿠폰 한 장이 단정하게 놓여 있습니다. 쿠폰 한 장은 여전히 주고 가죠. 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우습, 이제 그 와중에 조금 약간 웃음을 주는 소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이 얼어서 젓가락은 짝짝이로 쪼개졌다. 아, 손이 얼어서 젓가락 짝짝이로 쪼개졌습니다. 슬프죠? 네. 젓가락 짝짝이로 쪼개지면 사실 먹기 쉽지 않잖아. 그치? 자, 뭐 짜장의 고소한 냄새 어쩌고저쩌고 코를 훌쩍거렸습니다. 엉거주춤하게 서서 짜장면을 먹는 동안 남자는 세상이 자신을 상대로 몰래카메라 찍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너무 이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 그래도 어찌됐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짜장면을 먹고 있습니다. 짜장면을 먹는데 또 슬프게 젓가락 한 짝 떨어뜨리죠. 너무 슬퍼. 그럼 그 어떻게 먹어? 나머지 한 짝으로 막 이렇게 먹습니다. 그쵸? 음. 부끄러움이나 자괴감 같은 걸 느낄 겨를도 없었다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만 해도 그치? 부끄러움 뭐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회사까지의 거리는 3분의 1쯤 남아 있었다. 아직까지 3분의 1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남자는 과장의 문자와 부장의 전화를 한 번씩 받지 않았다. 과장의 문자와 부장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과장, 부장 왜 안 받았을까? 부담되는 전화잖아. 그쵸? 빨리 출근하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하지만 여기 뭐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아내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저 걸었다. 근데 이 사람 뭐 하고 싶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어느 때보다 간절했다. 이렇게 나오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그렇다면 과장 전화도 받고 부장 전화도 받고 아내의 전화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하지만 안 받죠. 하지만 누구랑 얘기하고 싶어. 결국 이 사람의 어떤 욕망은 뭘까? 소통하고 싶은 거야. 진정한 소통을 원하는 거죠. 그치? 맞은편에 불 꺼진 편의점이 있었다. 편의점에 보니까 온장고 안에 캔커피 들어있죠. 그치? 근데 그 편의점 앞에 뭐가 있냐면 눈사람이 서 있습니다. 남자의 키만한 눈사람. 이번 작품의 제목이죠. 눈사람. 동그란 옷과 웃는 입모양을 한 눈사람이었다. 어, 지금 상황과 어울리는 모양일까? 별로 안 어울리죠. 그치? 그 웃는 얼굴을 보고 남자는 잠시 멈춰섰다. 눈이 재앙이 되고 눈 때문에 일상이 무너진 곳에 서 있는 웃는 얼굴의 눈사람은 김새는 농담 같았다. 김새는 농담 같았대, 이게. 왜?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입 모양을 흉내냈다. 자, 근데 흉내냅니다. 이 흉내내는 건 어떤 의미일까? 웃는 얼굴. 억지로 웃는 거야. 이것도 역시 힘들어도 억지로 웃는 어떤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말라붙어 있던 입술이 툭 터져서 피가 찔끔 새어나왔다. 이거 뭐야? 이런 거라면 억지로 웃으려다가 생긴 상처, 현대인의 어떤 고통, 상처,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한참 속도를 내는데 이제 삽 끝에 또 뭐가 걸립니다. 열심히 파보는데 공룡이라도 묻혀 있을 것 같았다. 이런 표현도 나타나고 있어. 공룡이라도 묻혀 있을 것 같았다.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제 휴대전화가 벨소리가 계속 울리죠. 계속 울리고 내 주머니에서도 진동이 울립니다. 거의 비슷한 시간에 그렇게. 눈을 퍼낼수록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점점 이제 가까운 그 전화기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더니 소리의 진원지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눈 속에 파묻힌 누군가의 휴대전화였고 공교롭게도 빳빳하게 언 양복 바지 안에 들어있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이제 있는 거죠. 누군가가 묻혀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남자는 무릎 꿇고 앉아서 삽과 손으로 눈을 파냈습니다. 판박이 스티커를 천천히 벗겨낼 때처럼. 판박이 스티커 여러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판박이 스티커 천천히 벗겨내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지. 팍 뛰면 잘 안 되잖아. 조심조심 떼어내죠. 조심스럽게 파냈습니다. 화석처럼, 양복 차림의 사람이 화석처럼 묻혀 있는데, 그 말은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겠고, 검붉은색의 실크 넥타이는 오래전에 흘린 피처럼 굳어 있었다. 이거 근데 뭔가 좀, 그렇죠.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죠? 그랬는데, 이제, 음, 어, 이 사람이 둥글게 말고 있는데, 상반신 일부는 눈 속에 묻혀 있는 걸로 볼 때, 눈의 두께로 봐서도 계속해서 눈이 내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죽은 지, 시간이 좀 흘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교과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해가 빠르게 기울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죠.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 시간이 아니라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 거야. 그렇지?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은 추운데 남자 얼굴은 땀범벅이 됐습니다.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면서 남자는 조심스럽게 눈을 치웠죠. 고대 유물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처럼 손이 떨렸습니다. 목, 안경, 얼굴 나타나는데 남자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그거는 누구였냐면 유대리였습니다. 유대리. 그러니까 유대리가 아까 어떤 사람이라 그랬지? 유대리가 아까 지나가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고 회사에서 일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그래도 나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겠어? 무리하게 출근을 하다가 결국은 눈 속에 파묻혀 죽은 거죠. 그죠? 휴대전화에서 다시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이봐! 유대리를 부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라고 했습니다. 유대리도 결국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유대리도 결국은 빨리 출근하라고 재촉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게 남자하고 유대리하고 뭐랄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자,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이야? 남자. 남자는 결국은 이 경쟁이잖아. 회사라는 경쟁. 그러니까 이 도태되면 안 되는 그런 사회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날씨에도 출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 사회에서 경쟁의 체제에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노력하지만 뜻대로 돼 안 돼. 뜻대로 되지는 않아. 반면에 유대리는 어때? 유대리는 마치 보면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경쟁에서도 앞섰고 경쟁에서도 앞섰고 또 노력도 하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인정도 받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은 죽어. 도태되는 거야. 결국은 그런 인물이다. 이런 인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해가 기울고 주위는 어느새 어둑어둑해졌다. 이제 뭐야? 이제는 결국은 이제 시간이 퇴근 시간이 된 거죠. 음, 시간의 경과. 이대로 1시간 정도 파고 가면은 회사에 도착할 것 같은데 회사도 그리고 돌아온 길도 봤어. 근데 이래저래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만만치 않은 거리였다. 남자는 너무 지쳐 있었다. 유대리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숨을 골랐다. 졸음이 밀려왔지만 졸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떴다. 그리고 눈더미는 딱딱하거나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다. 시야가 구겨진 종이처럼 뭉개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나무 벤치 갖다 딱 계속 앉아서 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시야가 구겨진 종이처럼 뭉개지고 있었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야? 점점 졸음이 와서 눈이 감기는 거죠. 하지만 이 소설은 어떻게 끝납니까? 명확한 결말이 있어 없어? 이게 끝이거든. 사건의 결말이 명확하게 서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운을 남겨주죠. 음, 이렇게 소설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 소설을 이제 쭉 다 읽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특별히 할 말들도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는데
자, 일단 이 작품에서 그럼 스노우맨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제목이 스노우맨이잖아. 그렇죠? 스노우맨은 결국 뭘 가리키는 거야? 이거 눈사람인데. 눈사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누굴까? 그 남자이기도 하겠죠. 그치? 눈사람은 눈 속에서 웃고 있어. 남자는 어떤 사람이야?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도태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눈길을 파면서 가고 있는 거야. 그치? 결국은 그러면 이 스노우맨이라는 의미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볼 때 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삽질만 하잖아. 똑같은 활동이야. 기계적인 노동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치?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뭐 유대리도 결국은 힘들게 열심히 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결국은 도태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설 내용을 마저 좀 정리를 해봅시다. 눈을 막 파내는 행위는 결국 뭐겠어? 음, 되게 힘들게 눈을 파낸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지금 독촉전화, 빨리 재촉전화를 받고 있죠. 빨리 출근하라는 재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이 눈을 파내는 행위 자체가 어떤 의미를 할까? 현대인들이 느끼는 어떤 힘듦, 장애물, 시련, 뭐 부담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겠죠. 자, 이 소설은 당연히 성격이 어떻다라고 할 수 있을까? 현실, 비판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배경은 뭐 당연히 현대의 어떤 도시겠죠. 주제는 뭐 인간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기계적인 노동과 경쟁 사회에 대한 비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기계적인 노동과 경쟁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스노우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